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동지입니다. 요즘 동지라고 팥죽을 집에서 쑤어 먹는 분들도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동지가 작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날 찹쌀떡 씨알이 들어간 이 팥죽을 먹고 애들은 거기에 설탕을 넣어서 단팥죽으로 먹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추억이 어린 것은 다 사라져 가고 있고요.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 가지고요. 사흘 연휴인데 이 뉴스 브리핑은 25일 월요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5일 크리스마스 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별 특강 제6강 문재인 정권 과연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별별 이슈를 던집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 몸을 다 돈이 들지 않고 낫게 해주겠다. 또 최저임금을 10,000원을 향해서 3년 안에 가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부에서부터 전부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이슈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주거를 개선해 주겠다부터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는데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진보 좌파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위선과 무능, 2부에서는 초반 8개월 하는 걸 보니 기대하기 어렵다 라는 주제로 1, 2부 나누어서 하고요.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40분에 당산동에 있는 미래경영연구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아이템은 금요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8개월째인데요. 자, 어제도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9층짜리 복합 상가 빌딩인데 빌딩도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빌딩에서 불이 났는데 9층까지 다 타들어가는 동안에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다가 29명이 질식사 등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30여 명 났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의 조그마한 빌딩에서 난 사고치고는요, 엄청난 참사인데요. 대한민국의 화재로 사망한 역대 기록 중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제 있었던 소방관계 당국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가? 불이 나니까 소방차들이 10분 만에 갔는데도 3시 50분에 난 불이 5시 반쯤 돼서 초동 진압될 때까지 속수무책이었다. 자, TV 화면에 보면 고가 사다리차가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다리차가 외벽 청소하는 민간인의 사다리차였습니다. 소방서의 사다리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화재 현장에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소방서의 사다리차가 제대로 진입을 하지 못했고, 고가 사다리차를 올렸지만은 각도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이 구조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을 지나던 사다리 업체를 하는 부자가 이 8층 난간에 매달린 남자 3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에서 하지 못하던 일을 4시 반쯤에 현장을 지나던 이 사다리차가 이들을 구조했는데요. 정말 정부의 무능이 여실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멀리서 화재를 보고 와서 구조했는데 일찍 출동한 소방서의 차량은 뭘 했냐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 사고를 전하는 TV의 속보 화면들은 문 대통령이 신속히 구조하고 만전을 다해라. 또 총리가 장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장면.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현지로 갔다라는 장면들만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뭘 지시하고 뭘 시키고 총리가 뭘 하고 장관이 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초반에 3, 40분간의 상황이 사고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은 어제 사고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영흥도 낚싯배 사건에서도 초반에 한 1시간 안팎의 시간 동안에 해경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수중구조대가 넉장 출동을 하는 바람에 현지에 있는 해경 파출소에서도 넉장 출동을 하는 바람에 구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15명이라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사고도 건물의 규모나 사고의 첫 발단에 비하면 엄청난 사고가 났지요. 목욕탕에서만 2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질식으로 대부분 죽었다는 건데요. 왜 그러면 사고가 급작스럽게 1층은 건물이 없이 이 기둥만 있고 기둥 밑에 이 차들이 주차하는 필롯 구조인데요. 그런데 그 차에서 발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순식간에 9층까지 8개 층을 번졌는데 드라이비트라는 외벽 내장재가 결국은 안에 스티로폴이 있어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9층까지 금방 타서 올라갔고 수많은 이 가스들을 내뿜으면서 한마디로 질식사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들어서서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금지시키는 일을 해야 됐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영흥도 낚싯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해경이 출동하고 구조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세월호를 그토록 비난한 정권이면 자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또 홍진호 사태에서는 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북한에서 납치했다고 돌려보내는 걸 발표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도 한 줄 나오지 않고 정부의 대처 하나 나오지 않았는데 그 또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권이나 이 정권을 지지한다라는 일부 정신 나간 이 패거리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이런 사태들을 전부 이전 정권의 문제로 전가를 합니다. 드라이비트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 때 한마디로 도시명 이 주거나 건물에 있어서의 규제를 완화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의정부에서 불이 났지요. 근데 그때도 건물이 상당히 빨리 타올랐는데 그것 또한 드라이비트 외장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해 마지 않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일들을 이제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집권하고 8개월이 되었으면 사회 곳곳에 과거에 났던 그런 형태의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고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면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에서 보여줬던 후진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한마디로 이 비무장지대 중서부 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이 기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감시 장비 등을 동원해서 북한군의 추적조가 중앙분계선 쪽으로 접근해 오니까 우리 측이 경고 사격을 20발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건물을 서다가 탈출한 병사를 뒤늦게 북한이 알고 추적조를 보냈는데 우리 쪽이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 사격들이 지난번에 JSA에서는 전혀 없었고, 한마디로 북한군이 총을 맞고 다 죽어갈 동안 1시간 정도를 그냥 쓰러진 채 방지하다가 넘어온 지 한참 뒤에야 발견을 하고, 발견한 지 한참 뒤에야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기순병은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 정권이 그때도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총격이 순식간에 끝났다. 그래서 사격을 하지 못했다. 낙엽 더미에 있어서 발견하지 못해서 TOD가 발견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의 브리핑을 도움받아서 겨우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기는 국회나 어디에서 따지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다 보니 무사히 이런 부분을 문떼고 넘어가는 거죠. 홍진호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지는 사람도 그냥 그 며칠 떠들다가 한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다 조용해지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정권은 항상 지난번에 이 JSA 기순병 사고 때 총 안 쐈다니까 어제는 공연히 20발을 쏴댔습니다. 물론 우리 땅에 쐈죠. 북한 땅으로 넘어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똑바로 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주차한 차량을 끌어내고 소방서가 가서 불을 신속하게 20-30분 만에 끄고 또 소방서의 소방사다리가 이렇게 뜨고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이 다 타서 다 죽을 때까지 어제 제천 화재 참사에서 그나마 구조에서 제대로 한 거라고는 지나가던 민간인의 사다리차가 3명을 구한 게 전부고 살기 위해서 밑에 안전 매트를 깔아놓은 위로 뛰어내린 사람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탈출한 사람 외에는 국가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천 참사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작동해서 어제 구조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자, 화재가 난 뒤에 4분 뒤인 3시 56분에 소방 차량이 출동했는데 건물 주변의 주차 차량들 때문에 신속히 구제할 수 없어서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는 7, 8m의 도로폭이 필요한데 불법 주차로 이게 되지 않아서 화재 현장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굴절 소방 차량이 고장이나 고청에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 대피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밸브가 터지면서 한동안 굴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굴절차라는 게 뭡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접었다가 패가지고 이 고가 사다리로 또 대피시키는 이게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올렸는데 주민들이 대피하는 각도와 맞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사다리를 올려서 대피시키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자, 어제 화재가 대형으로 난 것은 과거에 2015년에 의정부에서 130여 명이 사상을 했던 도시생활주택 화재 이후에 이 드라이비트라는 건물 마감재가 불에 너무 취약해서 불쏘 시계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또 유독가스를 많이 내뿜어서 자, 이 소재가 평소 대리석이나 벽돌 마감에 비해 가격이 싸고 시공기간이 짧아서 건물 외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2015년 말부터는 6층 이상의 건물에 이 불연재나 난연재를 쓰도록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 타는 한마디로 가소성이 있는 이런 재료를 못 쓰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은
2015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단열재로 이 불련재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들어서서 이 소방당국의 지시에서 불련재를 안 쓴 건물들도 다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은 드라이비트 외벽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이 불길이 많이 번지는 원인이 됐다라는데, 건물이 2016년 작년에 경매에 들어갔다가 3명이 공동으로 건물을 인수해서 새로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리고 내부 장식도 새로 했는데, 이것이 아마 소방법에 위배되는 재료들이나 이렇게 잘 타는 어떤 재료들로 구성이 됐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사우나나 이런 시설에는 항상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이 가서 불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가, 이런 것들, 또 통로에 제대로 등이 들어오는가, 비상벨이 울리는가, 그리고 그 통로에 방해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벌금을 때리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영업을 중지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비상도로에, 탈출로에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해서 안에 있던 사람이 쉽게 나오기 어려웠고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출입문이 잠겨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점검을 하지 않았다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촌지라도 받아먹고 눈 감아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화재가 이 필럿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의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위로 번졌는데 2층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2층에서는 통로만 제대로 있거나 비상벨만 울렸어도 금방 1층으로 내려올 건데, 이 사우나 안에서 불이 난 줄 모르고 모욕을 하던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불과 3km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인재고요. 정부 당국이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면 정권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총리나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지시했다라는 말, 신속하게 지시했다, 회의했다라는 말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종석 특사나 이런 문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박근혜 정권에 벌어진 문제를 전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습하러 갔다고 모든 것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으로 떠넘깁니다. 이제 집권을 하고 8개월이 지났으면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아무리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 했다 한들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지시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회의했다라고 하는 이 알리바이를 갖다가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도 역겹습니다. 어제 화재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통령, 총리, 장관 얼굴들만 번갈아 중계한 언론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제천 화재는 참사고요. 이제 이 정권은 한마디로 이 참사의 피해를 키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참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교 참사, 임종석 중동 특사 참사, 영흥도 참사, 홍진호 의문, JSA 기순병 관련 미흡한 대처, 쇼 그만하고요. 이제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이 정권은 알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도 한마디로 세월호 때 가졌던 비판의 기준과
지금의 이 정권이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준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